고양이가 레버를 누르는 것처럼 뇌 역시 아주 우연히 해결책을 발견한다. 불안감을 느끼고 질주하던 맥박이 안정돼 간다.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느라 무척 지친 정신을 비디오 게임이 쉬게 해준다는 사실도 습득한다. 탐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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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펑 하고 해결책이 나온다. 예기치 못한 보상을 우연히 맞닥뜨리고 나면 다음번에는 전략을 바꾼다. 뇌는 즉시 보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기록해두기 시작한다. 잠깐 기다려. 기분 좋군. 그전에는 어떻게 했더라? 모든 인간 행위의 기저에는 이런 피드백 순환 작용이 존재한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르게 시도해보는 것이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쓸모없던 시도는 사라지고 유용한 행동들은 강화된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이제 뇌는 문제 해결 과정을 자동화하기 시작한다. 습관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푸는 일련의 자동화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행동과학자 제이슨 레아는 이렇게 말했다. 습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되풀이되는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뇌 활동은 감소한다. 성공을 예상하며 모든 일을 조정하는 신호들을 소나기에 쥐는 걸 배운다. 장차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된다. 더 이상 상황을 모든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진다. 뇌는 시행착오 과정을 건너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인지적 각본들이 자동적으로 이어진다.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 근질거린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잡는 것이다. 한때 노력을 요했던 선택은 이제 자동적인 행위가 된다.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습관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정신적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습관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조건이 맞는다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자동적으로 같은 해결책을 적용한다. 조건이 맞는다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자동적으로 같은 해결책을 적용한다. 뇌가 과거를 기억하는 중요한 이유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엄청나게 유용하다. 뭔가를 의식하는 과정은 뇌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 뇌는 늘 가장 본질적인 작업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의식은 자기가 할 일을 무의식에 떠넘겨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걸 좋아한다. 이 때문에 습관 형성은 신중하게 일어난다. 습관은 인지부하를 줄이고 정신의 수용량을 늘려
우리가 다른 일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습관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습관이 주는 이익을 의심한다. 습관은 인생을 따분하게 만들지 않아? 즐겁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로 날 밀어넣고 싶지 않아.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지면 인생에서 가슴이 뛰고 즉흥적인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런 질문들은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낸다. 습관을 만들 것인지 자유를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 습관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들어준다. 실제로 습관을 다루지 못할수록 자유가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좋은 경제적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다음에 쓸 돈 때문에 시달린다. 좋은 건강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좋은 학습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뒤처지는 것처럼 느낀다. 언제 운동을 할지, 어디서 글을 쓸지, 언제 청구서를 지불할지 등 간단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늘 쫓긴다면 자유롭게 쓸 시간이 줄어든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정신적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삶의 기본적인 일들을 더 쉽게 만드는 데 달려 있다. 반대로 습관을 조정하고 삶의 기본적인 일들을 더 쉽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도전들을 포착하고 다음에 벌어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자유로워진다. 이처럼 지금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준다.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 습관을 세우는 과정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이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패턴은 모든 습관의 중추로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똑같은 순서로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 먼저 신호가 있다. 신호는 뇌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한다. 여기에는 보상이 예상되는 정보가 약간 있다.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은 음식, 물, 성적 행위 같은 주요 보상이 있는 곳을 암시하는 신호에 주의를 집중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위, 칭찬과 인정, 사랑과 우정, 만족감 같은 2차적인 보상이 예측되는 신호를 찾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정신은 보상이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 환경을 분석한다. 신호는 보상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열망은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습관 뒤에 있는 동기적 힘이다. 동기나 욕망,
동기나? 왜? 개똥아, 왜? 왜? 일로 와. 일로 와.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변화다. 우리는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열망한다. 칫솔질이 아니라 입안을 청결히 하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그냥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놀고 싶어서 켜는 것이다. 모든 열망은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나중에 더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열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론상 어떤 신호가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론상 어떤 신호가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같은 신호에 동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도박사에게는 슬롯머신 소리가 강한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도박사들에게는 그런 촉매가 카지노의 딸랑거리는 소리나 차임벨 소리 같은 배경소음일 수도 있다. 신호는 해석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관찰자의 생각, 느낌, 감정은 신호가 열망으로 변환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이다. 반응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반응은 우리에게 동기가 일어나는 방식과 그 행동에 대한 저항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반응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습관은 내게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형성될 수 있다. 농구를 하면서 덩크슛을 넣고 싶다고 해도 작은 키 때문에 골대에 닿을 만큼 점프할 수 없다면 그건 운이 없다고 봐야 한다. 습관 형성의 4단계는 피드백 순환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움직이는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계속 환경을 살피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다른 반응을 시도해보고 결과에서 배움으로써 습관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반응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보상은 습관의 최종 목표다. 신호는 보상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한 것이다. 열망은 보상을 원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반응은 보상을 얻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2가지 목적에서 보상을 추구한다. 첫째, 보상에 만족한다. 둘째, 보상을 통해 배운다. 보상의 첫 번째 목적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보상은 그 자체로 이득을 제공한다. 음식이나 물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승진은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져온다.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건강과 데이트의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더 즉각적으로 보상은 먹을 것이나 사회적 지위, 인정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킨다. 최소 한순간이라도 보상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열망을 줄인다. 둘째, 우리는 보상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래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배운다. 우리의 뇌는 보상 탐지기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감각신경 시스템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가져다 줄 행위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기쁨이나 실망은 뇌가 유용한 행위와 쓸모없는 행위를 구분하도록 돕는 피드백 메커니즘의 일부다. 보상은 피드백 순환을 끝내고 습관 사이클을 완성한다. 어떤 행동이든 4단계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 신호를 제거하면 습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열망이 감소하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응이 어려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보상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할 이유가 없다. 첫 3단계가 없다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4단계 모두 없다면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 요컨대 신호는 열망을 촉발하고 열망은 반응의 동기가 되며 반응은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며 이는 신호와 관계가 있다. 이 4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이 4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순환, 즉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체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 사이클을 습관 순환이라고 한다. 이 4단계는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작동하고 활성화되는 끝없는 피드백 순환 고리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뇌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다른 반응들을 시도하고 결과에서 배운다. 전체 과정은 찰나에 이뤄지며 우리는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반복한다. 또한 이는 크게 2가지 국면으로 쪼갤 수 있다. 문제 국면과 해결 국면이다. 문제 국면은 신호와 열망 단계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때다. 해결 국면은 반응과 보상 단계로 행동을 시도하고 열망하던 변화가 일어나는 때다. 모든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으로 생긴다. 때로 문제는 우리가 뭐가 좋은 것을 알아차리고 얻어내고 싶을 때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을 때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습관의 목적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 이를 살펴보자. 1. 신호.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휴대전화가 울린다. 열망.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고자 한다. 반응.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시지를 읽는다. 메시지를 읽는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휴대전화를 집는 행동은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소리와 관계가 있다. 이메일에 회신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 일에 부담을 느낀다. 자신감을 느끼고 싶다. 손톱을 자꾸 물어뜯는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는 이 메일 회신과 관계 있다. 잠에서 깨어났다. 말끔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원두커피 한 잔을 마신다. 정신을 차리고 싶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커피 마시는 행위는 잠에서 깨는 것과 관계가 있다. 걸어서 사무실에 가는데 근처 도넛 가게에 냄새가 풍겨온다. 도넛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도넛을 하나 사서 먹는다. 도넛을 먹고 싶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도넛을 사는 행위는 사무실로 걸어가는 행위와 관계가 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기분을 느낀다. 좌절감을 줄이고 싶다. 휴대전화를 꺼내 SNS를 확인한다. 좌절감을 줄이고 싶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SNS를 확인하는 것은 직장에서 느낀 정체된 감정과 관계가 있다.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간다. 뭔가 보였으면 좋겠다. 전등의 스위치를 켠다. 뭔가 보이길 바라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고 해보자. 우리는 스위치를 켠다는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수없이 이 단순한 습관을 행해왔다. 몇 초 안에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밟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습관이 우리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아침 신는 신발에 끈을 묶는다든가, 토스터를 사용한 후에 전원을 끈다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든가 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정신적 프로그래밍이 진행된 후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과 행동 패턴으로 넘어온 것이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다음 장에서 우리는 시간, 그리고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4단계가 우리가 매일 하는 대부분의 일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4단계들을 반영해 좋은 습관을 고안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틀을 세워야 한다. 나는 이 틀을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간단한 규칙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 하나하나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레버와 같다. 레버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수월하다. 반대로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첫 번째 법칙, 신호.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열망,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반응,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보상,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법칙들은 나쁜 습관들을 깨뜨리는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 첫 번째 신호.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네 가지 법칙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다. 이 법칙들은 모두 비슷하다. 곧 알게 되겠지만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은 스포츠, 정치, 예술, 의학, 코미디, 경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칙들은 어떤 도전에 맞닥뜨려도 이용할 수 있다. 습관마다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진 않다.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라. 첫 번째,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네 번째, 어떻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할 거라고 말해놓고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살을 빼지 않았을까? 왜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왜 연금 저축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중요한 줄 알면서 할 시간을 내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위 네 가지 법칙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버리는 핵심은 이 기초 법칙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어떤 목표라도 본성에 위배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습관은 각자의 인생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제는 이 법칙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칙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설명할 것이다. 요약. 습관은 자동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이다.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은 에너지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모든 습관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4단계의 피드백 순환으로 쪼개어 살펴볼 수 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은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심리학자 게리 클레이는 어느 날 내게 몇 년간 응급의료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 쳐다봤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다.